우선 그 정영학 녹취록 그 보도가 2021년 9월 무렵부터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쯤이냐 하면 2021년 9월에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언론사들 별로 이렇게 쭉 한번 그 정영학 녹취록을 얼마나 많이 최고 많이 보도한 언론사가 어딘가를 봤더니 YTN이더라고요. 야, YTN이. YTN이 1등입니다. 575건 한겨레하고 한번 비교하면요 5배가 넘습니다. 6배, 그러네요. 6배.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을 쏟아놨습니다. 한겨레는 98.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조중동이나 아니면 그 한겨레 경향보다는 이제 YTN이 정영학 녹취록을 많이 인용 보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 녹취록을 그 언론에다가 이제 그 공개한 그 이분이 YTN이 뭐 어쨌든 정치적인 오해 없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아마 보도하는 매체라고 판단이 돼서 YTN에다가 좀 제공을 한 게 아닌가 가장 많이. 그런데 그 기억나시죠? 작년 1월인가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딱 저거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몰랐는데, 네. 이번에 이제 녹취록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법무부 국감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국감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던 날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죽어. 저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막 대들고 저러지만, 아유, 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각오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저 때의 김만배 씨의 이제 그 심리 상태가 어땠었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김만배 씨는 결국은 그 유동규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이 대장동 게이트를 어쨌든 순조롭게 그 처음에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이제 민영 개발, 100% 민영 개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간 합동 그 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천억 대의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었던 때거든요. 유동규를 통해서. 그렇죠. 그 수익을 올리기까지 아슬아슬했단 말이에요.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검찰 이제 수사도 이제 다 김만배 씨가 이제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다 막아낸 거예요.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그 검찰의 수사를 막아내는 로비스트로서 나는 활동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 대장동에서 이제 한몫 챙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서초동에서 탈출해서 이제 본격적인 나는 사업가로서 비즈니스로 이제 나는 하려고 해.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10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이제 2020년 10월 달에는 이미 이제 그 대장동 그 개발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익을 이제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그 대장동 4인방에 이제 분열이 오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한패가 됐고 그렇죠. 남욱하고 유동규가 또 한패가 됐던 됐죠. 거죠. 그래서 2020년 저 10월 달 무렵 썼던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둘이서 만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특히 저날은 2020년 10월 26일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저 10월 26일 날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지금 왔어? 네네네. 서울에서 이리 오라고.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영학 씨가 김만배에게 상당히 저자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0월 26일이 어떤 날인지를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국감 때, 국감 바로 그날,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은 선을 넘었다. 이제 아예 정치를 해라. 뭐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을 쏟아붓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전부터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윤석열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니까 정영학 씨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관심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관심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한번 툭 던져본 거죠. 그렇죠.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딱 하니까 에이 걔는 내가 한번 칼 빼면 끝이야. 이런 걸 딱 얘기를 한 거죠. 뭐 카드 하나면은 이제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자기가 결정적인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은 크게 눈치가 안 보였던 거고. 그런 거죠.
또 다른 이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하고는 계속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씨한테는 뭐 뇌물을 준 것도 없고 이재명 씨는 딱히 뭔가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이제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을 이제 잘 보여서 이제 대장동 사업들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끔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뭔 카드는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윤석열은 자기가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눈치는 사실은 이제 크게 볼 필요가 없었고 그 카드는 저희가 볼 때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윤석열이가 조우영이라고 하는 이 브로커를 대출 브로커를 봐준 거 그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갑의 입장에서 윤석열을 봐준 사실 그거를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건 여러분들 우리 더 탐사를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알지만 도이치모터스의 이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이름이 거명이 된 이런 공범들의 진술서를 확보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서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하다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접거든요. 만약에 이때 김만배 씨가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실들을 금감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쪽에 제대로 제보만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때 그냥 죽는 거예요, 김건희 씨. 뭔진 모르지만 약점을 쥐고 가서 권오수를 흔들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뒤에 윤석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윤석열은 또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법조기자로서 잘 아는 관계니까.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접었을 거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2011년도 김만배가 말하자면 김건희 윤석열을 봐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떻게 보면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윤석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 대한 이제 선처를 부탁을 했던.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주거니 받거니 가려운 것을 서로 긁어준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깐부가 된 겁니다. 네. 그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를 뭐 김만배가 뭐 이렇게 비원 사업을 얘기해요. 비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김만배 일당이 두 단계로 돈을 벌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택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 택지 조성해서 이제 분양을 하면서 생긴 택지 분양에서 1차적으로 받고 그 한 11개 정도 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개 구역을 또 이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네. 분양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 5개 구역 위에 본인들이 또 아파트를 직접 줘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또 수익을 받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분양 수익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 비완 구역은 그 연립주택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비완 구역이 연립주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SK 건설에서 진 거예요. 대장동은 처음부터 SK 그림자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녹취록에 SK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완에서 내가 볼 때는 많이 남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김만배 씨의 그 많은 수익은 택지 개발을 통해서 천화동인으로 흘러 들어간 거 외에 천화동인을 통해서 배당을 받은 거 외에 아파트 분양 수익이 더 큰 거예요. 삼성이 저거 가져갈 수도 있었거든. 지구단위. 일단 그러면 이 얘기 다음에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윤석열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된 말이 김만배가 삼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좀. 그 당시 이제 국감 앞두고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신경을 쓴 거죠, 김만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김만배가 신경을 쓴 거죠. 검찰총장도 만들 때 이제 청문회 준비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영 펀치를 제대로 못 날리고 그렇죠. 헛손질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이 또 거들먹거리는 건 참 자기가 봐도 좀 그렇고 그렇죠. 윤석열이 내가 가진 카드 한 방이면 죽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는 뭐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법조 브로커가 아니고 이제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나는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소천억을 탈출할 거야. 이게 만약에 그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이 카드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조우영이를 윤석열이 봐준 거, 봐주기 수사한 거. 이거였다고 얘기한다면 정영학이 모를 리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친척서부터 이촌 근무렵서부터 오래전부터 같이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을 하는 정영학이 모르는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정영학이 지금 대화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김만배가 그 정영학이가 모르는 뭔가를 카드를 가지고 의시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영학이 모르는 카드라고 얘기한다면 부산저축은행 그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기가 윤석열이를 한번 살려줬다. 이제 그 얘기를 아까 훨씬 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것도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개가 아니다. 네, 그것만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저 정도로 그 거드름을 피우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2013년 3월에도 한번 또 등장을 해요. 이름은 아닌데 시장님이라고 돼 있어요. 정영학과 나무기 얘기입니다. 정영학 나무. 이때는 뭐 두 사람이 그렇게 갈라서 뭐 그런 상황. 그런 사이는 아니었죠, 거죠. 그때는 다 동지들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제 알으셔야 될 게 여기에 이제 그 메모를 한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그런데 내는 이거 유동규 본부장 요런 거는 전부 다 정영학 씨가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13년도니까 이제 대장동 그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100% 공영으로 갈 건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장동 그 사인방들이 어떻게든지 유동규를 움직여서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개발 계획을 지금 짜려고 하던데. 그럴 때 이제 그 유동규가 내가 조금 이게 여기서 이 무대에서 바닥에서 좀 크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3억 원의 뇌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할 때 이걸 이제 남욱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절대 2층도 알아서도 안 된다. 여기서 2층이 이재명 시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남시청에 있는 2층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13년도 대장동 사업을 이제 초기에 기획할 단계 이 무렵에 이 대장동 그 사인방 특히 남욱 그다음에 이 정영학 이 김만배는 좀 달라요. 남욱하고 정영학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규를 이제 최대한 이제 구워 삼는데 이재명 시장하고는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았던 이재명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유동규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매수를 한 거죠. 말하자면 3억 원을 주고. 네. 자 시장님이 그런데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싫어하지. 니네들. 그러니까. 자,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그 민영이냐, 뭐 공영이냐, 뭐 놓고 계속 갈팡질팡하고 왔다리 하던 이 시점, 이 2013년도에 대장동 사인방들, 대장동 남욱하고 정영학이 여기를 이재명이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엄청 싫어했다. 이건 왜 싫어했냐?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걸 민영보다는 이걸 공영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개발 이익을 좀 환수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의 그러한 이 공영 개발 방식에 이제 반대쪽에 서가지고 계속 뭐 시의원들 로비하고 매수하고 이런 일들을 남욱하고 정영학 이쪽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남욱, 정영학 여기는 이놈들 되게 싫어한 거죠. 얘네들한테는 사업권을 주기도 싫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민간 합동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니 이제 유동규가 야, 너는 우리 시장한테 완전히 찍혔어, 너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통해서 너는 그래서 날 잘 보여야 돼. 유동규는 니들은 계속 민영 개발 방식 고수하다가 완전 우리 시장한테 찍혔다. 그러니까 니들은 뭐라는 돈이라도 챙기려면 결국은 니들 원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나를 잘 보여야 돼. 남욱하고 정영학은 이재명 시장한테 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는 그 당시 이재명 시장 밑에서 거의 브로커 역할만 했던 걸로 그렇죠. 보여요. 남욱 일당들하고 붙어서 남욱 일당들의 이제 이제 민원을 좀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경우가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을 성남시에 이제 공영 개발을 담당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실상의 책임자를 유동규한테 준 거거든요. 이건 이재명 시장이 사람을 진짜 잘못 본 거예요. 이건 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의형제 얘기도 나옵니다. 의형제 여기 보면 정진상, 그죠? 그리고 김용, 유동규, 김만배 요 네 명이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조중동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게이트를 부추기는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녹취록이에요. 네. 예, 김용과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 최측근 인사들이 이미 2014년서부터 결국은 유동규, 김만배하고 한 몸통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보면 이 의형제를 맺기로 한 4명의 남욱이 안 들어가잖아요. 남욱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남욱하고 정영학은 민간 개발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재명 씨한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욱, 정영학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김만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만배는 사실 저 2014년까지만 해도 굳이 이재명 시장하고 척이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멀쩡히 그냥 법조 출입 기자인 거야. 수원 지역의 출신이고 이미지가 괜찮아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사형제로 묶이는 것은 이걸로만 가지고 이게 결국은 김만배, 남욱 이런 일당들이 2014년서부터 이재명하고 한 몸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엔 남욱이 빠지고 김만배가 들어가. 자, 녹취록의 그 공개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1월 12일에 공개를 했잖아요. 녹취록을. 네. 그래서 1300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딱 공개를 하기 전에는 검찰에서 뭐라 그랬냐면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 이재명 대표를 설 이후에 소환한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나오다가 녹취록이 딱 공개되고 나니까 갑자기 언론들이 뭔가 이렇게 엇갈린 주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진실 공방이고 뭔가 막 눈치를 살피는 저런 간보기 기사들이 그러네요. 등장을 합니다. 이게 특히 또 MBC를 통해서 이게 그 보도가 나오면서 저게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소환될 때 저 기사가 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2025년 이재명에게 넘긴다. 네. 이런 그 김만배 계획이 진술이 확보됐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녹취록에 그게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2025년. 이재명.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그때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래서 유동규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가 없어. 너 술 좋아하고 남욱이랑 그렇게 이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넌 나중에 남욱이랑 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네가 달래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 뭐 형식으로 하든 줄게. 여기서 네가 동규네. 이재명 아니죠? 동규네. 저는 뭐 동규한테 준다는 거 왜 이걸 갖다가 이재명한테 넘기는 저걸 거야? 어떻게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 MBC가 직접 이 녹취록을 직접 보고 기사를 썼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1월 9일이기 때문에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검찰 내부에 누군가가 이렇게 흘린 것 같으네요. 아니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론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대장동 그 사업이 이제 그 개발 이익을 분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막 그 여기 세무조사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한 10년 정도 되면 다 이제 해결되지 않겠냐.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그때쯤 되면 내가 너한테 줄게. 니한테 준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니. 어떻게 니를 그 이재명 대표 그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이게 유동규 내라는 그렇죠. 걸로 좀 유동규. 해석될 수 있다. 네. 이거 잘못 적은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어디 유동규 내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표현이 시장님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아니면 이재명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유동규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지 않아도 이재명은 남욱과 헤어질 수 없어. 이재명 술 좋아하고 이재명이랑 그렇게 이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 넌 나중에 남욱이랑 가. 이게 말이 돼요?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란 말도 거기 있다. 녹취록에 있다. 이런 얘기를 두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서로 막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김만배가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재명 그 시장을 이제 자기 이제 대선 이제 민주당의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니까 그 당시 성남에 있는 이제 분당 경찰서 그다음에 성남지청 이런 검찰에서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든 걸리면 다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재명 그 시장이 있을 때 이제 그 사업을 승인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올랐을 거예요. 그 이재명 죽이기, 즉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그 4인방 여기도 굉장히 긴장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선거 캠프에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선거법 위반,
그 얘기였다. 그 얘기를 무죄로 그러니까. 나온 그 내용을 네. 왜냐하면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한 거 봤을 때 이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는 아마도 무죄 났으니까 네, 망정이지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기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2020년 3월입니다. 네. 화천대유가 한 4천억 정도 배당 수익을 이제 이상이 되던 때이죠. 네. 네.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기자들한테 돈 좀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천억의 이제 그 배당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뭐 기자들 관리하는 그 몇 푼으로 그냥 그 기자들 그냥 그 떡값 주는 거고요. 1, 2억 정도 이렇게 그런 쓰면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수사도 안 받지, 언론도 안 타지. 이렇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자들 분양도 좀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만배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양도 받아주고. 야, 아파트 분양 해준다는 저건 얘기죠. 뭐 야, 그 석진환 기자 얘기인 것 같아요. 그지? 또 얘기를 하니까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영학 보고 지금 하라는 얘기 같아요. 돈 좀 쓰라 거기다 기자들한테. 그러면서 김만배가 그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바로 줘. 그렇죠. 다 얘기합니다. 회사에 뭐 굳이 광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그렇죠. 약발은 이제 우리 그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한테 직접 네. 일본 말로 낑이라고 얘기하죠. 낑을 찔러주는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게 비용도 적게 먹힌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네. 돈을 좀 쓰니까 기자도 조용하고 수사기관도 조용하고 수사기관이 조용한 거는 기자들한테만 쓴 건 아니겠죠. 이 공통비로 판검사들에게도 돈을 뿌렸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유동규를요. 김만배가 유동규에 대해서 부패한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부패한 공무원을 얘기하면서 네. 이재명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도 있어요. 네. 너 부패 공무원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김만배가 내가 유동규한테. 유동규한테 너 부패 공무원이야. 형님 왜 제가 부패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야 업자한테 돈 받지, 계집질하지, 여자가 한둘이 아니지. 그런 놈이 무슨 국가에 큰일 하려고 그러니? 나중에 큰일 하려고 게이트 되게. 지금은 네가 뭐 쓰는데 대통령이 측근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대통령이 측근이 되는 순간에 뭐뭐 하는 건데 너는 공직 가면 안 돼. 만약에 이제 유동규하고 이재명이 이제 한 몸통이 돼가지고 그 김만배로부터 받는 뇌물을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한테 전달됐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동규를 이재명 그 옆에 붙어 있게 해야죠. 최대한 밀착시켜야죠. 이재명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뇌물을 향유한 관계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유동규를 굳이 이재명 그쪽에 안 보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차라리 너 이재명 그때 옆에 같이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도 웃기는 게 김만배 자기가 돈 먹여놓고 너는 나한테 돈 받아 먹은 나쁜 놈이니까 너는 공직엔 가지 마 그냥 변두리에서. 근데 자기가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김만배는. 그 뒤에 얘기를 달아보시면 정재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돈을 준 건 아닌데 다 알고는 있는 거죠. 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된 상태에서 유동규 네가 그 옆에 측근으로 가 있으면은 너는 공직 검증도 받고 그다음에 이재명 이 옆쪽에 그 측근들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을 거 아니야. 한 자리 놓고 서로 암투하다가 그럼 유동규 딱 이 자리를 경쟁하는 사람이 이제 유동규의 과거 비리를 캐다가 대장동 나와서 또 이거 또 찔러봐. 그러면은 유동규 혼자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네들도 또 다치니까. 너는 이제 빠져라. 뒤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숨어야지. 빠져. 이거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나 찍어주네요. LH나 인천공항공사나 강원랜드 사장 그런 거나 가라.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을 잘 움직여서 수천억대의 그 개발 이익을 향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속에 얻을 것은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가 계속 이재명 시장,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 돼서 그 측근에 붙어 있으면 너 불안한 거야.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 주요 공직에 올라가게 되면 뭐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니까. 검증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네가 먹었던 이 4천억 이 부분들이 결국 드러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통해서 수천억을 챙겨서 이제 완전 범죄가 됐는데 괜히 유동규가 더 욕심 부리고 괜히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하네요. 유동규가 만약에 저기 가서 쫓아갔다가 부정한 일이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자기가 죽는 거 유동규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 네, 전부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 리가 이게 돼. 이게라는 건 아마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걔를 감시하는 놈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내가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한테 이제 이때까지 유동규가 돈을 받은 건 3억 원. 그 이제 위례지구 사업 관련해서 정재창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받은 3억. 근데 이 3억 원은 정재창 씨가 준 거고 유동규 씨, 김만배는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냐? 나 안 줬잖아. 그 정재창이라는 놈이 그놈이 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거로 이렇게 그 묶어서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한다면, 김만배가 그 뻔히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영학이 상대로 내가 이재명한테 돈 줬어 이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지. 이 실제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실명이 쫙쫙쫙쫙 나옵니다. 이건 애초부터 저 나왔는데요. 네.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죠. 최재경, 곽상도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읽어요 아마. 네, 그러면서 박영수를 다시 넣어서 이제 이게 이 6명이 이게 현재 60억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50억 클럽 5, 6이 30에서 300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1300페이지짜리 정영학 녹취록에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25번 언급이 되지만 25번 언급된 내용에 돈과 관련된 언급이 없죠. 아마도 이재명 시장은 김만배의 화천 대유가 실질적으로는 남욱 정영학이가 모체가 됐었던 그 사업 업체하고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남욱이가 이재명은 우리가 사업권을 실질적으로 딴 걸 몰랐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그래서 지금 그 사실 검찰의 수사가 지금 돈 받은 걸로 실명이 언급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없어요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고, 돈을 받은 것이 거의 명확하게 돈을 받았다라고 이름이 지금 적시돼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적시된 건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성남시 일이잖아요. 어딜 뒤지고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들은? 지금 엉뚱한 데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